안녕하세요, 민근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좀 너무 바빠가지고 한 달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댓글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장비 리스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이크 패킹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라 이렇게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바이크 패킹 세팅을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자전거는 그래블 바이크랑 MTB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 모두 스페셜라이즈드 브랜드고요. AWO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종된 크롬올리 프레임에 다소 좀 무거운 그래블 바이크입니다. MTB는 에피콤프라는 MTB이고요. 카본 프레임으로 된 하드테일 MTB입니다. 이렇게 두 대를 운영 중이고요. 도로 주행이나 간단한 포장대 임도 주행이 많은 경우에는 그래블을 타고 바이크 패킹을 가고요. 네, 흔히 말하는 K 그래블 코스 있죠. 한국의 임도 같은 그런 비포장 임도 코스나 좀 험한 길을 갈 때는 MTB 바이크에 바이크 패킹 세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자전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자전거에 달리는 바이크 패킹 가방은 한 가지 세팅으로 두 자전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핸들바백부터 한번 볼까요? 오르트립 핸들바백 9리터짜리를 사용 중이고, 요거보다 큰 사이즈가 있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드랍바 부분이 이 끝부분에 닿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9리터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9리터짜리를 사용 중이고요. 핸들바백은 일단 짐을 한번 넣게 되면은 넣고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넣는 짐들은 잘 꺼내지 않는 짐들 위주로 많이 넣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캠핑을 할 때 입을 옷들, 갈아입을 옷들,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입을 방수되는 옷들, 그리고 간단한 전투 식량이나 비상용 식량들을 여기다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바백에 추가로 달 수 있는 가방이 또 있는데요. 추가로 액세서리 팩을 달 수 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달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핸들바백에 짐을 넣고 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액세서리 팩을 핸들바백에 달게 되면은 자주 사용하는 짐들을 여기서 넣고 빼기가 정말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 핸들바백 액세서리 팩에다가 드론이나 촬영 장비들, 액션캠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니어백입니다. 패니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 자체는 달 수가 없고 프론트 렉이나 리어 렉이 설치된 자전거에만 달 수 있는 가방이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들고 다니는 짐이 많이 줄어가지고 패니어백을 잘 하고 다니지는 않는데, 봄, 가을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들고 다니기는 합니다. 이게 MTB 같은 데 장착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블 바이크에 저는 이제 프론트 렉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앞쪽에 달고 다녔었는데요. 근데 이게 앞쪽에 달게 되니까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 가방을 쓸 때는 리어렉을 달아가지고 뒤쪽으로 좀 달아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조리도구나 옷, 텐트, 식량 등등 부피 큰 짐들을 여기다 많이 넣고 다녔고요. 이게 개당 12.5리터 정도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달면은 25리터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날씨에 바이크 패킹을 간다고 하면 25리터면 충분히 짐이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용량이 큰 가방이라서 요즘에는 좀 들고 다니지 않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웬만하면 이 패니어를 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니어를 달게 되면은 좀 험한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다녔을 때 좀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자전거가 둔해지고 좀 이 덜렁거림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행할 때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패니어백을 달지 않는 쪽으로 바이크 패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프레임백인데요. 프레임백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이제 물통 두 개를 꽂았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프레임백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고르게 됐는데요. 이제 프레임백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프레임의 모양이나 사이즈에 따라 좀 많은 제한을 받게 돼가지고 어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물통 꽂는 게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큰 사이즈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통 두 개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MTB 같은 경우에는 이 백을 다니까 물통이 상단에 있는 물통이 조금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울프투스에서 나오는 물통 꽂이를 위치를 변경해주는 아답터를 사용해가지고 물통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보통 이 프레임백에는 보조 배터리나 정수기, 물티슈, 보급식, 기타 등등 좀 무게가 나가거나 자주 꺼내 쓰는 물건들을 여기에서 보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시튜브백입니다. 시튜브백은 16리터짜리 오르트립 제품을 사용 중이고, 이것도 핸들바백과 마찬가지로 짐을 한번 넣으면 넣었다 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캠핑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짐들을 여기 넣고 다닙니다. 보통은 이제 텐트나 침낭, 갈아입을 옷들, 식량 등을 넣고 다니고요. 시튜브백 같은 경우에는 짐의 무게 때문에 라이딩 할 때 시튜브백이 하단으로 꺾여서 모양이 이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양도 안 이쁘지만 라이딩을 하다가 이게 뒷바퀴에 닿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럴 때 저만의 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트백을 패킹을 할 때 여기 하단 부분에 텐트 폴을 깝니다. 그럼 이제 텐트 폴이 지지대 역할을 해가지고 밑으로 처지는 것도 방지해주고 패킹할 때 모양도 이쁘게 잘 싸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이 있는데, 이제 모든 제품을 제가 오르트립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아피듀라 제품입니다. 오르트립에는 이런 가방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다 오르트립을 맞추고 싶었는데 이렇게 요것만 이제 아피듀라로 맞추게 됐는데요. 요거는 다운튜브 백입니다. 자전거 프레임 다운튜브 쪽에 달리는 가방이고요. 보통 에이월 그래블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운튜브에 물통을 꽂을 수 있는 마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통 꽂이를 달아서 공구통을 넣어 다니는데, MTB는 다운튜브에 뭔가 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런 다운튜브 백을 따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각종 공구를 넣어서 다운튜브에 달아서 사용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바이크 패킹 때 사용하는 가방들이었고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바이크 패킹, 캠핑 관련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텐트입니다. 텐트는 두 가지를 사용 중이고요. 하나는 니모의 OB1P이고 하나는 시투 서밋의 알토 2P입니다. 두 텐트 모두가 무게가 1kg 정도로 매우 가벼운 텐트이고요. 패킹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바이크 패킹할 때 매우 적합한 텐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 패킹 같은 경우에는 무게나 패킹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두 텐트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패킹 사이즈가 비슷해가지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가지고 골라 쓰고 있긴 한데, 바이크 패킹 텐트를 고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이제 가벼운 텐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kg가 넘지 않는 1kg 미만 텐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패킹 사이즈 작은 텐트들, 그런 거 위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낭과 매트입니다. 침낭과 매트를 고를 때도 최대한 패킹 사이즈가 작은 걸 고르다 보니까 침낭과 매트 둘 다 시투 서밋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침낭은 스파크 제로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작게 패킹이 되어 있죠. 패킹이 작은 대신에 이제 보온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 가지고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침낭입니다.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게 텀블러거든요. 텀블러 크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정도로 작게 패킹이 되는 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원단이 좀 얇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약한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패킹이 작다는 장점이 그런 단점도 상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도 시투 서밋 제품을 사용 중이고요. 지금 이것도 보시다시피 크기가 매우 작게 패킹이 됩니다. 또 텀블러랑 또 비교를 해보자면 텀블러랑 거의 비슷한 크기로 패킹이 되고요. 침낭보다는 조금 큰 정도입니다. 제가 쓰는 매트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라 가지고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180 이하이신 분들은 라지 사이즈 말고 레귤러 사이즈를 쓰시면 요 정도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작게 패킹이 될 거고, 제가 이제 시투 서밋 매트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시투 서밋 에어 매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6년, 7년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매트인데 거의 계절별로 다 있습니다. 이제 한겨울용 시투 서밋 매트가 있고, 그리고 겨울용 시투 서밋 매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3계절용 시투 서밋 매트, 요거는 여름용 시투 서밋 매트, 이렇게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이나 온도에 맞게 매트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요. 시투 서밋 에어 매트가 정말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이제 매트 같은 경우에도 침대 매트리스랑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맞는 거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는 시투 서밋 매트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4개나 계절별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여름 계절에 맞게 요 작은 매트를 사용 중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펠 종류입니다. 캠핑을 할 때 음식을 하거나 물을 끓일 때 사용하는 코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코펠을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은 효율성입니다. 얼마나 패킹이 잘 됐느냐, 얼마나 작은 부피로 효율성을 많이 낼 수 있는가에 중점을 맞춰서 골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베아의 알파인 포트입니다. 이 제품은 코펠 안에 버너도 들어가고 이소가스도 한 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도 좋다 보니까 물을 끓일 때도 그렇고, 이 팥이 햇반이 한 개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햇반을 끓일 때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요거랑 비슷한 제품인 MSR의 리액터를 한 3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고장도 너무 잘 나고, 특히 이 팥이 햇반이 한 개가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 좀 애매한 사이즈라 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베아 알파인 포트로 사용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코펠은 트란지아입니다.
트란지아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인 트란지아 27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트란지아는 제가 앞서 말한 최대치의 효율을 발휘하는 코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라이팬이 한 개 들어있고 거기에 안쪽에 열어보면은 주전자가 있고 그리고 버너도 같이 들어있고 여기 팥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에서 구울 수도 있고 끓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물도 끓여가지고 커피도 내려 먹을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올인원 코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 뿐만 아니라 큰 사이즈 트란지아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토 캠핑이나 여러 명이서 백패킹이나 여행 갈 때 사용 중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3개의 코펠 중에서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팥이 2개 들어가 있고 주전자에 후라이팬까지 다 들어있는 이런 코펠이다 보니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제가 뭐 바이크 패킹을 다닐 때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해먹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자주 들고 다니는 코펠은 아니긴 한데 한 번씩 들고 다닐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뉴 티탄 팟에 코베아 캠프 56 버너 그리고 이소가스 110g 짜리입니다. 이 세팅은 앞서 보여드린 코펠 세팅 중에서 제일 가볍고 제일 컴팩트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세팅이긴 한데 물을 끓이거나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를 최소화하고 패킹을 효율적으로 하는 바이크 패킹에는 정말 최적화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는 바이크 패킹을 가가지고 그렇게 막 요리를 해먹고 조리를 해먹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물만 끓이고 커피 내릴 수 있고 뭐 라면이나 이런 전투식량 등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세팅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게도 정말 가볍고 버너 무게도 56g 밖에 나가지 않는 코베아의 엄청 작은 티탄 버너고요. 이소가스도 110g 짜리, 저희가 평소에 쓰는 230g 짜리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요게 이 팟에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패킹할 때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서 정말 좋아하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코펠을 사용 중이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세팅을 바꿔가면서 사용 중이고 아까도 계속 극찬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 세팅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합니다. 캠핑장을 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트란지아 버너를 사용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를 가거나 좀 악천후가 있는 날이라면 이런 코베아 알파인 포트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 소개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자잘한 액세서리들을 뭐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소개시켜 드리자면, 헤드랜턴은 크레모아 헤드랜턴을 사용 중입니다. 크레모아라고 하면은 캠핑하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실 건데, 이제 LED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나온 헤드랜턴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랜턴 성능도 당연히 좋지만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뒤쪽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나오거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나와가지고 이 고리를 이제 텐트 안에다 걸어서 텐트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헤드랜턴이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매 영상마다 나오는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는 정말 바이크 패킹, 그래블 라이딩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로드 자전거를 타거나 이제 일반적인 길을 탈 때는 중간중간에 편의점들도 많고 슈퍼도 많고 해가지고 물 보급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산으로 들어가거나 오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슈퍼들이나 물 보급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요 정수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은 한국에는 어딜 가든 계곡이나 샘물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 정수기를 사용해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계곡물 맑으니까 그냥 마시면 안 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계곡물에는 이제 좀 많은 그런 미세한 박테리아나 뭐 대장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마시면 조금 더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이식 물통을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접이식 물통 같은 경우는 일단 캠핑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할 물들을 정수기를 사용해서 여기 담아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되는 에버뉴라는 브랜드의 접이식 물통입니다. 꼭 이 브랜드 아니더라도 좀 많은 접이식 물통이 있거든요. 이 물통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펴가지고 물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바이크 패킹은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던 효율성이나 패킹 사이즈 작은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사용함으로써 좀 더 효율성
가져갈 수 있고 공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로 줄인 공간에다가 저는 이렇게 큰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제 에어로프레스라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장비고요. 흡출식으로 내리는 방식이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굳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찬물로도 에스프레소 느낌이 나는 커피를 내릴 수 있고, 그런 이제 바이크 패킹을 가서 오지나 커피를 마시기 힘든 곳에서 좀 더 퀄리티 좋은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커피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커피 맛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카누나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조금 더 수고스러움을 더해서 가져간 다음에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실 때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맛도 훨씬 더 좋고요. 네,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바이크 패킹 장비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을 하는 장비들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패킹 장비들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촬영하는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는 소니의 GV1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바이크 패킹의 효율성, 그리고 작은 패킹, 작은 부피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꽤 좋게 잘 찍히더라고요. 24mm에서 70mm까지 줌이 되는 렌즈라 가지고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A7S3 미러리스 카메라에다가 2470 GM 렌즈를 껴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피도 크고 무겁기도 해가지고 촬영을 할 때 엄청 힘들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GV1으로 바꾸고부터 정말 쾌적하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촬영할 일 있으면 꺼내가지고 찍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제품에 이제 끼워서 쓰는 삼각대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삼각대도 역시나 바이크 패킹의 가장 큰 효율성, 부피가 작은 이런 삼각대를 사용 중이고요. 지금 접었을 때 이렇게 부피가 작고, 펴면은 이렇게 다리를 펴가지고 다리를 펴면 뭐 그렇게 높게 펴지지는 않는데 한 요 정도 높이만 되면은 자전거 라이딩 촬영을 할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이 제품은 트라이닷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네, 부피가 작아가지고 핸들바백에 넣고 다니고 촬영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크기도 비교를 잠깐 해드리자면, 뭐 아까 봤던 텀블러의 이 정도 크기? 네,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크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드론은 매빅 미니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기가 엄청 작죠. 다 작고 효율성 좋은 제품들로 촬영 장비들도 꾸렸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 제가 원래 매빅 에어 2를 쓰다가 이거 나오자마자 에어 2 팔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 퀄리티도 꽤 잘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도 한 40분 정도 오래 가가지고 바이크 패킹을 하거나 자전거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좋은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액션캠은 고프로 9을 쓰고 있고요. 고프로 9으로 이제 스템에 달아서 1인칭 모드를 찍거나 체스트 마운트에 달아서 그런 1인칭을 찍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촬영 장비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4개를 다 합쳐도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저의 장비 리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러 나가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한 7월 초부터 8월 4일날 이사를 했으니까 8월까지 이사 갈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또 장마기도 하고 폭염이기도 해가지고 자전거 타기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도 좀 지나간 것 같고 폭염도 이제 좀 꺾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재밌게 바이크 패킹도 하고 라이딩도 하는 영상들도 계속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장비는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니 장비를 세팅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이런 의도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참고를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